지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그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2019년 주목해야 될 업종은 우선 상반기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하고 지주회사가 관심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엔터, 레저, 그 다음에 유통 및 조선 기계 쪽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현재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소차는 일단은 내년도에 현대 넥소 관련해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소 저장과 생산과 저장,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넥소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EM코리아는 수소 충전소에 관한 종목이고요. 여기서는 올해 그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15군데 생기는데요. 그 중에 8군데가 EM코리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향후 올해는 300군데의 수소 충전소가 설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거는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일단은 월봉을 볼 때 2010년도부터 쭉 매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2017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매수가 이루어졌죠. 앞으로 추천할 종목은 이렇게 매수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힘이 들어간 이런 주식들이 시간의 어떤 손실, 가령 이런 힘이 없이 EM코리아도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최근에 이런 그 월봉상 급격한 거래량은 곧 힘이 일단 응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고 다시 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다시 스톱 락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단기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일단 매집의 형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12%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GMB 코리아인데요. 이거는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워터펌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이것도 똑같습니다. 장기간 2012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의 소외를 받고 있다가 이것도 2017년 말에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들어왔죠. 에너지가 들어와서 증시가 급상승을 하고 그 후에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스톱 락이라고 합니다. 스톱 로그. 그래서 통나무로 이렇게 세력들이 흘러내린 주식을 방어를 하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일부 그 금요일 날 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OBV라는 이 지표는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증가했을 때 같은 기간 OBV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샀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만 매도에 참여를 해서 곧 이 기간 동안에 이 거래량이 곧 매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그 한올 바이오 파마인데요. 요것도 잘 보면 현재 그 36,200원인데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와서 다시 거래량 없이 움직이다가 다시 매물대를 먹는 거래량이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후에 다시 그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것도 2017년 말과 18년 초에 장대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응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론 지난주에는 거래량이 없지만 이 거래량이 이 매물을 막는 에너지를 응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선 위에 이렇게 올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도주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단지 이게 계절적인 요인을 이렇게 보면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이런 양봉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로 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 앱클론인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월봉이 얼마 없어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런 스탑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요. 한번 찾아보면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10월, 11월 동안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요 주 거래량의 중간 지점에 계속 지지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이때 나간 세력들은 OBV로 볼 때 이탈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단지 여기서 양봉이 터져주면서 이런 매물대를 먹는 이런 봉이 하나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이런 봉이 나와야 그동안 이 쌓였던 매물 에너지들을 먹으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이거는 대북 관련주죠. 이것도 월봉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죠. 발생을 하고 여기서 장대 매수세 힘이 들어갔죠. 힘이 들어간 이후에 이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거래량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새롭게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에 이렇게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하여간 강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현대 엘리베이터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리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넥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넥신은 지금 작년 연말부터 상승을 하고 다시 그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죠. 월봉 기준입니다. 그동안 이 주식은 2009년도부터 거의 거래량이 없었죠.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지루하고 뭐 시간 투자에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도 중후반부터 갑자기 그 거래량 힘이 들어갔죠. 강력한 힘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때 매수한 세력들은 나가는 적이 없죠. 그래서 추가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 주식도 전고점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령 이런 그 장대 양봉,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어서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터지는 그런 록이 발생을 해야 에너지가 모아지고 쉽게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G 관련주인데요. 안테나 관련주인데 이것도 한번 월봉 분석 기법에 의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월봉상 장기 거래량이 쭉 없었죠. 없었다가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엄청난 세력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 세력이 이탈한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아직 그 스탑록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고 그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RFHIC인데요. 이것도 5G 관련주입니다. 현재 그 세력이 강력하게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매집을 일단 했습니다. 매집한 후에 지금 이게 그 거의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했는데요. 아직 뭐 특별하게 매도한 흔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소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했는데요. 요 쏟아지는 에너지를 막는 이런 그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것도 에너지를 상방으로 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수소차 관련인데요. 일진 다이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좋은데요. 요거는 이제 우선 2015년 말에 5G가 이슈화 되면서 사실 장기 어떤 세력이 여기 이제 스탠바이거든요. 보초경.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시장 분출 한 2년 전부터 일단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없다가 새로 2017년 말에 이것도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상승에 관여한 세력은 아직 특별하게 빠져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진다이아도 다른 수소차 같이 스톱락이 좀 발생을 했죠. 여기서 에너지를 나가지 못하게 모아주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단기적으로 아마 그 33,700원까지 정고점은 뚫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테마로 활용하면 재밌을 듯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주식도, 이 종목도 우선 이 72개월 선이거든요. 빨간색이. 여기 이제 뚫었죠. 이때 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일단 여기 떨어질 때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월봉상. 그 후에 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거의 한 3년을 횡보를 했네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스톱록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주체가 지금 외국인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상방의 에너지가 지금 비축된 상태고요. 추가로 이렇게 조정 시에는 입성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5G 관련주인데요.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그 거래량에 큰 차이가 없다가 60일선 여기 이제 72개월 선을 6개월 선이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에너지가 물론 들어갔고요. 에너지의 주체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건 조정이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다가 향후에 다시 스톱락이 발생을 하면 시세가 분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상향 돌파하는 에너지가 일부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 컨트롤스인데요. 요것도 이제 수소차 관련 사항입니다. 요걸 보면 전에 에너지가 응축이 됐다가요. 여기 이제 긴 그 밑꼬리 뭐 음봉을 달았는데요. 그 후에 여기 이제 요 세력, 그 요때 들어갔던 강력한 세력이 이제 하방 이탈을 하면서 에너지가 전체가 쏟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때 입성한 세력이 에, 특별하게 나갔다는 근거는 없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한 6.8%대 상승을 하면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물대를 강력하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에너지를 비축을 할 뭐 그런 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가 이제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밸브 관련 회사고요. 최근에 뭐 납품 실적이 하나 있었네요. 851억 3,200만 원 정도 납품 실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여기 이제 공급 지역이 미국이고 해서 제품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계약 기간이 18년 11월부터 2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여기 이제 850억 정도 됐으니까 여기 매년 85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니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소 테마 관련주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월봉 기법에 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봉상 작년 7월, 8월, 9월 때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갔죠. 이때.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나름 고점에서 매물이 발생을 해서 쭉 하락을 했는데요. 보면 이 하락 기간 동안 거의 뭐 거래량이 없어서 이때 들어간 세력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키고요. 그 후에 물론 거래량은 없었고 최근에 스톱락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전 바닥 어떤 그 강력한 지지대에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이것도 에너지가 지금 응축이 돼 있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가 아주 좋은데 단 수급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매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 당분간 이런 그 상승세는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고점 9,000원대 정도에서는 일부 매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물이 있는데요. 그 매물 규모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니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요. 여기 이제 그 자동 변속기용 솔레노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향후 뭐 수소차라든가 뭐 이런 쪽에 뭐 밸브, 뭐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쪽에 현대 수소차에 이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납품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유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공기 압축기. 그러니까 수소차에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죠. 산소가 공급이 돼서 여기 이제 수소하고 뭐 이온하고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는데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 압축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넥소의 자동차가 생산할수록 이러한 그 공기 압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은 여기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인데요. 요거는 최근에 수소 센서를 개발을 했다. 뭐 세계 최초이고 해서 최근에 큰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그 하락을 저점을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공업에 대한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공업이 연간 한 205만 대의 회사 제품을 공급한 계획인데 이것이 이제 멕시코하고 체코법인을 통해 생산 및 공급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로벌 현지 생산 기지와 친환경 배기 및 소음 시스템에 특화된 기술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OEM 방식으로 현재 폭스바겐 계열 그룹사뿐만 아니라 제2사와 R사의 협력 관계를 맺고 신차 개발 및 설계 단계부터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와 전장 사업 부분을 확대 노력하는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 그 세종공업은 추가로 수소차 핵심 부품 등을 로컬 완성체 업체들의 개별 수주도 이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제가 그 게임 분야에 대해서는 잘은 잘 못하지만 이런 그 차트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웹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그 2018년 초에 1월 달에 강한 음봉을 맞았죠.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음봉을 맞은 이후에 지금 10월까지 아주 급 하강을 했어요. 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11월, 12월에 저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게 요게 주봉이고 4개월 선이거든요. 여기 이제 21선입니다. 이런 종목은 21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양봉을 발생을 할 때 매수 후에 21선이 꺾일 때 그때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종목인데요. 한올 바이오 파마. 요거는 공식이 다 들어맞는 뭐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메인 일단 세력이 입성을 했고요. 강력한 세력이 입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시에 매도한 실적이 없죠.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죠. 그런 후에 최근에 다시 월봉의 6개월 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걸 이제 주봉으로 보면 역시 뭐 주봉의 4일선이 21선이라고 그랬죠. 이 생명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건 고무스러운 일들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계속 지분을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장이 급락시에 이를테면 한 3만 원 초, 3만 원대 초에서 이게 이제 요게 한 2만 8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때 매수를 한 다음 그래서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만 8천 원에서 3만 원대가 시장의 급락 때문에 오면 추가로 매수를 해서 고점인 4만 원대에서 매도를 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5G 관련주고요. 현재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입성한 세력의 저점은 깨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아쉬운 게 상승을 위한 스탑록이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로 내년 초 아마 5G가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 아마 21선 위에서 21선이 상승을 하고 캔들이 이렇게 무상향으로 보일 확률이 큽니다. 지난주에 그 기관이 주포로서 매수를 했고요. 단 전고점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7,000원대가 오면 매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000원대 되면 이익 실현 후 다시 어떤 그 스탑락이 추가로 발생을 한 경우에 다시 입성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봉으로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여기 4,510원대가 저점이고요. 요거를 제가 그 손절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투매가 나왔죠, 이날. 10월 30일 날 강력한 투매가 나왔습니다. 4,510원. 투매가 나온 이후에 추가 매도량이 없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매수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점 4번의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4,500원이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그 얼음대가 있죠, 일목상. 그래서 다소 뭐 지지부진하지만 3월 달에 5G 상용화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아마 정고점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분봉의 30분봉이거든요. 그래서 30분봉을 활용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 시 기준 가격을 제가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5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거든요. 50만 주. 그러면 50만 주의 양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요거는 개인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 중간대 가격은 세력이 전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 가격 중간대 가격 밑에서 계속 그 지지를 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가령 32,000원이나 뭐 33,000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아까 얘기한 21선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 수익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분봉을 활용한 매도법은 가령 요게 이제 이 주황색 선이 요게 30에 5거든요. 30에 5. 요 선이 가령 요 선 밑에 주식 시가하고 종가가 다 이탈을 하면 이거를 매도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반대적으로 주식이 30분봉에 이렇게 시가와 종가가 위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신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요 35에 여기에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죠. 또 여기에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매도 신호는 언제 발생을 했느냐? 그걸 보면 30분 이때 이제 매도 신호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면 지속적으로 매수 신호는 없다가요. 그다음에 매도 신호를 보면 이때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때 매도 신호가 일부 발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와 매도 이 구간을 활용하셔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단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